야, 빠른 속도. 뭐가 빨랐냐? 기술 향상이, 그러니까 기술적 발전의 빠른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플랭크 되었다 이거야. 빠른 속도가. 자, 무엇에 의해서? 많은 제조 산업들에 의해서. 어, 자, for some time now 하면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많은 제조 회사들에 의해서 기술 진보의 빠른 발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기술 진보, 제조 산업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쵸? 그러면 뭐 경험했다, 뭐 무시되었다, 이건 정답이 아닐 것 같고요. 그쵸? 자, 그 기술적 진보하고 제조 산업이 같은 말이잖아. 맞죠? 같은 말인데, 그게 무시하면 안 되죠. 지가 지 자신을 무시하는 거니까. 자, 그러나 빨간 색깔 들어갑시다. 앞뒤가 뒤집어지는 거죠. 자, 오피스 워커에게, 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피스 워커를 딱 보자마자 얘네들은 누구냐? 더 읽어볼게요. 이끌었는데 쉘터가 은신처잖아. 피난처잖아. 그러니까 쉘터드 하면은 피난을 받은 거죠. 은신을 받은 거니까 뭐 보호받은 아니면은 뭐 비바람이 들지 않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호받는 그런 존재. 자, in comparison. 비교네. 비교죠. 비교상이잖아. 상대적으로라는 뜻이니까 비교. 자, 비교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맞죠? 뭐 렐러티블리 뭐 이런 거 보자마자 무조건 비교야. 그럼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는 비교급이고 그러면 비교급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 그 차이 발생이야. 그러니까 비교급을 보든 렐러티블리를 보든 컴페어리즌을 보든 컴페어들 보든 무조건 비교 대상 간의 차이 발생 이 해시태그로 딱 걸려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누구냐 이거야. 오피스 워커들은 누구냐라는 얘기야. 뭔지 모르지만 비교 대상은 뭐야? 비교 대상은? 얘인 줄 알아야죠. 파란색으로 쓸게. 얘가 비교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죠. 컴페어리즌 때문에. 컴페어리즌이 만약에 없다면 또 다른 명사가 나왔잖아. 오피스 워커라는. 그럼 이 오피스 워커가 기술적 진전 또는 제조 산업과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벗이 있으니까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오피스 워커들은 얘하고는 다른 말이야. 제조회사하고는 다른 말이란 얘기야. 얘네들은 얘네들에게 대해서 변화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블랭크한 변화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무슨 변화일까요?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죠. 아유,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겠죠. 빠른 변화겠죠. 자, 빠른 거 몇 번? 슬로우 쓰면 안 되겠죠. 빠른 변화. 일시적인 거 아니죠. 빠른 속도. 아니죠. 자, 그러면 레디컬, 급진적이냐? 레드가 뿌리라는 어근이에요. 뿌리로 된 채소가 뭐죠? 레디시잖아. 무잖아, 무. 그치? 뿌리채 흔드는 거야. 급진적인, 혁신적인, 근간을 흔드는 게 레디컬이죠. 그리고 전례 없는 미증유, 얘도 유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레디컬 C번 아니면 E인데, 무시하면 안 되니까 정답 C번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사무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의 삶을 받은 거야. 보호받는 삶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왜 받았어요? 맨날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니까, 펜만 굴리니까. 그치?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빠른 속도의 기술 향상은 어떻겠어요? 새로운 경험이겠죠. 이거 뭐야? 이러겠죠. 그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12번. 보기를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설사인지 카레인지 그냥 지금 막 정신이 없죠. 그죠? 이 피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A가 피어, 동사로 쓰였어요. B라고 할게요. A가 B를 두려워하다죠. 무서워하다죠. 그럼 이 B가 뭐가 되겠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쵸? 이게 되게 피어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꼭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보세요. A is feared.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B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feared는 겁먹은 거야? scared 한 거예요? 아니죠. 무시무시한이란 뜻이야. feared는. 그런데 여기에서 라이온이 is feared 이렇게 쓰면 라이온이 겁먹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수동이니까 겁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를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fear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거 해볼게요. 얘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feared B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B야. 됐죠? 이 B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어리스는 뭐예요? 겁이 없는 거야. 겁대가리 없는 거야. 그래서 용감한이란 뜻이죠. 그쵸? 피어썸은 뭐예요? 썸은 뭔가 있는 거야. 두렵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쫄게 만드는 거야. 두려운 어떤 뭔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를 딱 봤는데 내가 두려운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겠죠. 피어드는 뭐예요? 피어드는 무시무시한이죠. 그쵸? 무서운 존재라는 얘기야.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피어리스하고 피어썸하고 피어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피어드의 반대말이 피어링이죠. 얘는 겁먹은 거야. 얘랑 같은 말이 피어풀이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시험 문제 피어드를 쓸 겁니까? 피어링을 쓸 겁니까? 하고 라이온이 나왔어. 정답? 얘는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죠. 겁먹은 라이온이야. 무시무시한 라이온이야. 피어드 써야죠. 이해가죠? 됐나요? 자, 그러면 앞뒤 내용이 읽어서 반대니까, 그러니까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 돼서 정답 D번.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시험 문제로도 나왔던, KIS는 나왔던 단어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또 두 번째. 자,
그녀는 is the most beautiful. 에? 최상급 앞에 더 쓴다. 다 들어봤죠? 최상급 앞에는 더를 쓴다. 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I am best interested in. 이거 최상급인데 왜 더를 안 써? 최상급 앞에 더를 쓰는 게 아니라요. 더를 썼으면 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명사 쓰려고 더 쓴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최상급에 있는 이 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녀는 뭐 여기는 뭐 걸 같은 거겠죠. 뭐 우먼이나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생략됐겠죠. 왜 생략해? 안 써도 다 아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명사를 생략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대명사. 됐을 수 있죠? 지금 여기 명사가 생략된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쓸 수 있다고. I have ever seen. 내가 여지껏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그럼 얘도 생략 가능하다고.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 가능하니까 얘도 생략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beautiful, I 밑줄 꺼놓고 맞냐 틀리냐. 토익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 그런 문법이에요. 자, 더 웃긴 거 편입으로 가면 여기 never 써요. never 쓰면 틀렸죠? 여지까지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그녀가 제일 이쁜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도 낸다고 편입 문제다. 뭐 옛날 공무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beautiful eye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뭔지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 애니멀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명사가 생략이 됐고 형용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구조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상어는 가장 블랭크한 동물입니다. 바다 생물 중에서. 됐죠? 그래서 최상급을 썼으니까 뭐뭐 중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한정을 할 수 있는 명사가 뒤에 와야지 최상인 줄 알겠죠?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산 중에서 가장 높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 그쵸? 그 최상급을 쓸 수 있는 뭐 오브나 인 주로 이런 것들이 보통 오죠. 꼭은 아니어도. 자, 뭐 때문에 포미더블 별표 형용사는 놓치면 안 돼요. 포미더블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포미더블이 뭐야? 폼, 폼 형태가 더블 두 배야. 여러분들 몸이 두 배라고 생각해봐.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하죠? 힘이 셀 것 같아. 그쵸?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뭐 엄청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유잖아요. 뭐 때문에? 이유. 자, 그럼 포미더블이니까 무시무시한 거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피어드나 피어리스나 피어썸 셋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일반적인 믿음은 보자마자 뭐예요? 미스죠. 통념이죠. 자, 어떤 믿음이냐면 사커가 라이벌이 없다. 뭐 포미더블하고 블랭크 하니까 라이벌이 없겠죠. 적이 없는 거야. 적이 없다라는 일반적인 믿음. 자,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저리에 나도 언니가 나왔으니까 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상어는요, 많은, 얘는 적이겠죠? 적을 가지고 있다. 앞뒤 논리가 반대네요. 라이벌이 없다면서
Q가 부정이잖아. 이렇게 갈게요, 우리. Q가 부정이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고요. 그쵸? 빨간 색깔 들어가니까 앞뒤 논리는 반대여야 되는데, 라이벌, 패러프레이징 나왔죠.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이 몇 개 있어야 돼? 여기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지 C2가 돼서 패러프레이징 나오죠. 그럼 여기는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죠. 패턴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죠? 체인징 시그널, despite, unlike, contrast to. 정답 D.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들은 많은 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 but also죠. 그들이 가장 큰 적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더 큰 상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번. 자, 위트겐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크리틱이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존나 욕했습니다. 아, 누구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까? 아, 우리가, 러셀의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한 거야. 무슨 작업이냐면 수학적 논리에 대해서 러셀이 어떤 작업을 했나 봐. 그 작업의 일부에 대해서 위트겐스타인이 욕을 한 거예요.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비판은 대단히 페너트레이트가 뚫는 거잖아. 내 가슴을 뚫어버린 거야. 그래서 신랄한이란 뜻이 있죠. 이거 다 한 거예요. 앞부분에서. 논리 앞부분에 단어 정리할 때 다 해줬습니다. 신랄했다 이거야. 자, 욕까지 보자마자 욕했어요. 그러면은 대립상이 보여야 됩니다. 뭐가 대립상이냐면 러셀하고 다음에 이 사람하고 대립상이죠. A가 B를 욕한 거잖아. 그러면 이 생각이 떠오르면 참 잘했어요. 예요. AB 패턴. 다시 한번 합니다. AB 패턴. A는 뭐고 B는 뭐죠? A는 old죠. B는 뭐예요? new죠. 그쵸? 자, old에 해당하는 단어 쓰겠습니다. accepted. 받아들여진이 아니야. 사회적으로 인정된이란 뜻이야. 사회적으로 인정된, established, 설립된이 아니야. 기존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stablishment가 설립이란 뜻도 있지만 기존 세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메인스트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B는 옆에다 쓰자. B는 여기다 쓰고. 다음에 orthodox, 정설이죠. 정설의,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컨벤셔널, 또는 뭐 센터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중심이 되었던 이런 것들은 다 올드 패턴이고요. 이게 이제 헤겔의 변증법 얘기하면서도 한번 했죠. 지금 많이 AB 패턴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B는 뭐예요? U예요. 새로운 거. 그래서 헤테로독스, 비정설적인 거죠. 히레틱, 이단적인 거죠. 아이코노클래스틱, 성상 파괴적인 거죠. 레볼루셔너리,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B 패턴이야.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 B죠. 그쵸? 예를 들면 이 B에 해당하는 게 뭐 피카소, 갈릴레오 뭐 이런 애들이죠. 그쵸? 뭐 예수, 스티븐 잡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B에 속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 레디컬이죠? 기존의 것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예전에 한양대 논리시험에서 예수가 나왔단 말이야.
지저스가. 정답이 성상 파괴적이 정답이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답으로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U 패턴이야. 그러면 러셀은 AB 패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B, A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B에 해당하는 거죠. 러셀이 스승이야. 위트겐스타인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을 욕하는 거야. 어디에 대해서? 수학적 논리에 대해서. 너가 틀렸다 하고 비판을 신랄하게 지금 한 거예요. 자, 그의 견해는, 자, 히즈가 가리키는 건 얘겠죠. 제자겠죠. 제자의 관점은, 그 논리에 관한 관점은 강력하게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별표요. 오리지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올드의 뜻도 있고 뉴의 뜻도 있죠. 정반대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아, 족발집.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가장 오래됐다는 거죠. 그죠? 그쵸? 그리고 뉴가 뭐예요? 독창적인 거잖아. 독창적인. 인제니어스, 인제니어스, 클레버, 독창적인 거죠. 인제니어스라는 단어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독창적이었다. B 패턴이니까 오리지널 했다 이거죠. 그래서 러셀이 생각하기를 이 러셀이라는 사람 아니? 들어본 적은 있죠. 영국 사람인데 웬만한 유명한 철학자들 다 영국 사람인데요.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야.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면 러셀이 쓴 책 되게 두꺼운데 읽기 편해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잔디밭에 비계 이렇게 비고 자고 하기 좋습니다. 멋부리기도 좋고. 그 정도 책은 좀 들고 다녀줘야 돼. 알았죠? 자, 이 사람은 생각했는데 뭐라고? 넥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A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번, 철학에서 다음번, 요 B 들어가야죠. B가 이 사람이 될 거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사람이 B가 될 거다. 그쵸? B가 되겠죠. 그 요 B 찾아보세요. 정답? A죠. 브레이크 스루. 브레이크가 뭡니까? 깨 부수는 거잖아. 수루, 뚫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 있으면 난관에서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뚫고 나가는 느낌. 즉, 기존의 것을 박살내는 느낌이죠. 뭐, 획기적인, 놀라운 발전을 얘기할 때 그래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항상 이 벽에 부딪힙니다. 제일 많은 벽이 뭐야? 잠이죠. 그쵸? 게임이죠. 맞잖아. 놀기죠. 친구죠. 이런 것들이 내 공부를 방해하는 장벽들이야. 이걸 뚫고 나가야지만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뭔지 다 알고 있잖아. 그걸 하나씩 버리는 게 발전의 시작이다. 음.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아, 오늘 15번까지 합시다. 자, 컨빈싱 또 나왔네요. 설득력 있는 코전트. 그죠? 고전투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어셋 오브 1년의 어셋 오브 복수 명사죠. 어 시리즈 오브랑 똑같은 거야. 1년의 이런 설득력 있는 증거가 우리 주위에 있다 이거야. 비록 모일지라도 빨간 색깔 들어갈게요. 이러한 단순하고 파워풀한 포인트가 점이 레얼리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거의 뭐뭐 안 타잖아. 그죠? 레얼리, 베얼리, 스케어슬리 전부 다 준부정어죠. 부정어에 속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 단순하고 강력한 이러한 것이
거의 아티큘레이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티큘레이트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아와 같은 티끌과 같은 발음도 잘 내려고 하는 어제 한 거죠? 그치? 기억 안 나지? 동아나. 어떤 대중 어떤 글쓰기에서 자, 그러면 요까지 끊고 한번 봅시다. 대중적인 글에서는 분명하고 자세히 되어 있지 않아. 개판이라고 할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설득력 있는 일련의 증거가 있대요. 그래서 자 엔드니까 그대로 키핑이네. 키핑이죠. 그럼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얘하고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아티큘레이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남아 있어요? 블랭크하게 남아 있다 할지라도 컨빈싱한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컨빈싱하고는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 얘하고 반대말 화살표. 그쵸? 이 레얼리는 엔드에 걸리는 거니까 반대말이고 도우는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와 걸리는 거니까 반대말이고 얘는 도우에 의해서 반대말이고 컨빈싱은 아티큘레이트는 레얼리에 의해서 반대말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이 두 개니까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되죠. 패러프레이징 나왔나요? 나왔잖아요. 분명하고 또박또박 표현하고 말하면 설득력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빙싱이나 아니면 아티큘레이티드 이런 것들이 블랭크로 뚫어놨어야 됐어요. 문제는. 근데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인 거죠. 자,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 그리고 아티큘레이트 하지 않아.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A번부터 볼게. appreciate가 A 다음에 똑같은 글자 두 개가 나오면 AD라는 어근이야. AD는 다가서는 느낌, 계속하는 느낌. to의 어근이고요. 얘가 프라이스죠. 가치죠. 가치. 사람이 한 일의 가치 쪽에 다가서면 감사하다. 사람이 한 일의 작품 쪽에 다가서면 감상하다. 화폐의 가치 쪽에 다가서면 화폐의 가치를 절상하다. 그쵸? 뭐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얘는 그냥 진가를 인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진가를 인정하다. 그럼 on이 붙었으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articulate가 똑똑히 발음하고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분명히 언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우리가 5번 쓴 사람이 있는데 인정하다잖아. 아, 5번이 답이면 얘도 답이어야 똑같은 말 아니야? 레커그나이즈, 어카그날리즈 같은 말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 그쵸? 맞죠? 그래서 E가 답이면 B도 답인 거야. 그럼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지, 동민아? 맨날 답이 두 개인데요. 그러지 말고, 그치? 답은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그러니까 14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다. 자, 15번까지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빨간 색깔 들어가야겠죠. 올도의 앞뒤 논리는 반대죠. 그리고 정의 유형이 나왔고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어브레시브겠네요. 그녀의 성격은 어브레시브했어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어브레시브했어. 라 할지라도 그녀는 또 형용사 잡고 가야죠. painstaking. 이 pain은 고통이죠. 고통.
고통은 셀 수 없잖아. 그치? 추상명사죠? 근데 pain에다가 s가 붙으면 수고가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할 때 수고. 그 take 감수하는 거니까 painstaking은 수고를 감수하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워커, 노동자였다 이거야. 올도가 있으니까 뭔지 몰라도 이 둘은 반대말이겠죠. 그 이러면 되는 거야. 어그레시브도 단어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 연마제의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사포 알죠? 연마한다는 거는 까칠까칠한 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사포 생각하면 돼요. 그 사포 보면 어때? 미끈미끈해, 까칠까칠해. 그래서 성격을 얘기할 때 까칠한 정도가 제일 좋을 거. 까칠한. 성격이 까칠한 거야. 막 신경 막 건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키고. 연마하려면 마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자꾸만 마찰을 일으키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까칠한 성격. 그러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고요. 다음에 엔드가 있으니까 네모. 그러면 페인 테이킹 하면 엔드니까 이제 그대로 키핑으로 가면 되겠죠.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키핑 들어가면 되겠죠. 올도가 있어서 대조를 이미 이뤘잖아요. 그럼 체인징 시그널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B하고 D 날리면 돼요. inept, 부적절한, 부적당한. 일례접을 별표하세요. 읽기 어려운, 판독하기 어려운, 읽기 어려운, 판독하기 어려운. 요것도 단어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질은 더러웠어.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받았던 것보다, 여지껏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뭐 해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정답 A. 타이틀이 직함이죠. 직함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EN이 메이크고 타이틀이 직함이란 말이야. 직함이 이름이잖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장군하고 부르니까 장군이 명령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직함을 줬다는 것은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be entitled. 이것도 문법 문제로 종종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title도 to 다음에 이 to가 요렇게 하세요. 부정사로도 쓰입니다. to 부정사로도 쓰여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뭐뭐 할 자격을 주는 거야. to가 전치사로 쓰여서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to가 부정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이는 거야. 그러면 to가 전치사로 쓰였으니까 동명사 써야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준동사 준복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용법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써야지 투 동명사 쓰면 안 된다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어그리야. 어그리가 자동사로 쓰이면 with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to 다음에 어떤 안건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어그리가 타동사로 쓰이면 to 부정사나 대절을 목적어로 받죠. 그러면 어그리가 여기는 전치사로 쓰였잖아요. to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 그런데 to 다음에 동명사를 쓰면 절대 안 되죠. 왜? 투부정사 용법이니까. 이걸 준동사 중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gree to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entitle 다음에 to 하나 더 있죠. to가 부정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거. 그게 뭐냐면 be prone to죠.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얘도 투부정사 용법이죠. 아, 이거 be likely 투부정사 알잖아.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하기 쉽다. 그런데 to가 명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명사는 투부정사 용법이기 때문에 못 쓴다.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왜 맨날 나오는 게 to가 부정사냐, to가 전치사냐잖아. 맨날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